수술을 안 하고 깁스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붓기는 어떻게든 붓는 경우가 많은데 어긋난 상태, 즉 제대로 모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붓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애초에 관절면이 깨지는 것 자체가 이제 외상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데 관절면이 맞지 않으면 그게 훨씬 빨리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자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석입니다. 요즘에 진료 보시기 전에 AI한테 질문을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한테 흔하게 이제 질문할 만한 사항들을 조금 같이 한번 물어보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58세 여성분이 집안 거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고 나서 계속 아프고 부어서 병원을 갔더니 요골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팔에 있는 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윗팔, 아랫팔 구별해서 말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아랫팔에 대해서는 닭날개, 치킨윙이랑 좀 비슷합니다. 두 가지 뼈가 있고요. 엄지손가락 밑쪽에 있는 뼈는 요골이라고 하고 새끼손가락 밑쪽에 있는 뼈가 척골, 그래서 요골, 척골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가 다리로는 항상 걸어 다니고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팔의 입장에서는 체중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꽂히는 힘을 받았을 때 손목에 있는 뼈가 잘 부러지게 되고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건 원이요골, 즉 손목에 있는 요골뼈를 잘 부러지게 되죠. 요골이 왜 잘 부러지나요? 했을 때 손바닥으로 체중과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를 고려한 대답도 해줍니다. 58세 여성에서는 폐경 보통 이제 할 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점점 시작을 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골절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그래서 58세면 사실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나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해서 자기 키 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 부러지면 예를 들어 손목, 여기 어깨, 척추, 고관절처럼 이제 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부러지면 그걸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보고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나이가 조금 좀 어리거나 젊은 환자분이라고 해도 골밀도 검사를 좀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넘어질 때 손으로 짚고 손목에 좀 충격을 받은 다음에 붓고 아프면 골절. 겉으로 봐서 이게 부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언제 병원에 와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손목을 부딪히는 일이 있고 붓고 아픈데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조금 검사해보고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세 조각 나 있고 살짝 어긋나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는 수술을 하고 누구는 깁스만 하나요? 지금 묘사한 걸로만 보면 뼈가 세 조각 나 있고 살짝 어긋나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있어 보인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깁스만으로 치료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질문을 해보면 분쇄골절이고 어긋나 있다라고 하면 수술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결국 골절이 어떤 형태냐 그리고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나이를 보고 결정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58세 여자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요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주 어린 친구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환자인 경우에는 특히 성장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워낙 뼈가 잘 붙고 제 모양으로 다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에서는 수술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고등학생만 해도 만약 진짜 분쇄골절이 되고 여러 조각이 난 상황에서는 수술을 아무래도 권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깁스로 치료하는 경우를 지금 이제 ChatGPT가 얘기를 해줬는데 금만 갔거나 어긋나지 않고 맞추고 잘 유지되면 단순한 경우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수술이 권하는 경우는 분쇄골절, 어긋나고 관절면까지 깁스를 해도 다시 틀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를 아는 거는 굉장히 경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들도 좀 경험이 많고 이거 손목에 대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건 보기만 해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 그런 거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기브스를 해도 틀어진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수술을 안 하고 깁스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붓기는 어떻게든 붓는 경우가 많은데 어긋난 상태, 즉 제대로 모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붓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멀쩡한 다른 연골을 긁게 될 수도 있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애초에 관절면이 깨지는 것 자체가 이제 외상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데 관절면이 맞지 않으면 그게 훨씬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결국 최종 결정은 어긋난 정도, 관절면 침범 여부, CT나 또는 MRI 검사 결과를 보고 이루어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제 나이, 제 선대 상태에서는 깁스보다 수술이 나은 걸까요? 깁스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고 수술을 하면 얼마나 깁스를 해야 하나요? 왜냐면 이분이 가정주부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 닿을 일이 많아서 불편해요. 뼈가 붙는데 걸리는 시간은 성인의 경우 보통 4주, 그러니까 보통 6주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그 기간을 조금 짧게 하거나 좀 더 간단한 형태로 고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아마 환자분의 나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으로 깨진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6주 고정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 보면 깁스 치료만 한다면 팔 전체라고 하면 조금 너무 많고요. 팔 전체면 어깨부터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활동하는 정도나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여기 팔뚝 아래팔 중간에서 손바닥 중간 정도까지 하거나 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목 중간까지 하거나 상당히 좀 불편하죠. 수술을 하게 되면 내부에 이제 금속으로 뼈를 고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부스를 하더라도 뭐 짧으면 진짜 1, 2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활도 조금 빨리 할 수 있겠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기는 한데 이 힘을 얼마나 빨리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거를 권해드리죠. 왜냐면 꼭 뭐 움직임뿐만 아니라 손가락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진동과 이제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기부스를 아무리 잘해도 뼈 조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뼈가 낫는데 어쨌든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정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친구의 이제 답변을 보면은 수술을 통해서 빨리 맞추고 이런 식의 손목을 움직이며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능 회복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죠. 근데 맞는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 58세시고 활동량이 있는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면 빨리 맞추고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뭐 제 생각에도 좀 그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챗GPT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골절 수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골절 수술되는 진행 과정은 결국 마취가 제일 중요하죠. 마취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마취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 영역이긴 하지만 보통 두 가지죠. 전신 마취를 하거나 팔만 마취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취를 하고 손목 안쪽을 약간 절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손목 안쪽을 절개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뼈를 직접 보고 제 모양으로 맞출 때는 실제로 뼈를 이렇게 만지면서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절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체격이나 뭐 어떤 골절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정해지지만 주로는 이 금속판, 넣어줘야 되는 금속판의 크기가 조금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흉터가 커지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금속판의 크기랑 거의 맞춰서 이렇게 수술을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금속판으로 다 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스만으로는 골절의 고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금속판으로서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금속판과 나사,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장난감 나사 같습니다. 이게 직경으로 치면 한 2mm에서 3mm밖에 안 되고요. 길이는 아무리 긴 거 써봐야 25mm. 수술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걸리고요. 최대 1시간 정도 보통 걸리고 2시간 정도 걸릴 거면은 뭔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가보면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넣어둔 금속 물질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은 없나요? MRI를 찍는다거나 공안 검색 때 넘어갈 때나 하는 상황에서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리 MRI의 자석이 강해도 몸에 안에 있는 거를 뽑아서 교품이 날아가고 몸을 뚫고 날아간다? 그렇게는 아직은 자성이 강한 MRI가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손목에 사용하는 플레이트의 재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티타늄 합금이거나 스테인리스 합금. 스테인리스 합금은 많이 쓰지는 않고요. 티타늄을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티타늄 합금은 자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되는 일은 잘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게 어쨌든 금속이 근처에 있으면 MRI 영상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미리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안 검색 때 넘어갈 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이제 영문 진단서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금속판은 굉장히 작고, 보통 이제 고관절이나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에 쓰는 인공관절들은 코발트 크롬 아주 큰 그런 금속을 쓰는데 그것도 하물며 걸리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대답을 했나 보면은
티타늄,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의료진에게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해서 검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공안 검색대에서도 안 올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데요. 금속판은 그럼 평생 넣고 살아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빼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손목에 있는 힘줄 바로 밑에 이렇게 묻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금속판이랑 힘줄이랑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힘줄을 끊어먹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 그 자체가 이물질로서 작용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제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면 제거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잘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에 잘 붙게 하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영양제나 음식은 좋아하는 거 잘 드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칼로리 중요하고요. 어떤 음식이 꼭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영양적으로 이제 균형이 잡혀 있고 단백질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고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 따로 챙겨 드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빨리 회복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빨리 회복하는 거는 이제 수술 초기랑 수술 초기가 지나서 그 이후를 이제 나눠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 일단 통증이 빨리 줄어들고 붓기가 빨리 빠져야 됩니다. 얼음찜질 많이 하는 거 그게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해야 될 일이고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서 붓기랑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빨리 손가락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손목을 다친 거지 손가락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스한 상태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꾸 움직여야 붓기도 잘 빠지고 이걸 나중에 굳은 걸 풀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굳지 않게 하는 게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너무 빨리 쓰는 건 항상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붙어야 재활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뼈가 아픈 상태에서는 재활 열심히 해봐야 이제 뼈가 유합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수술 다시 해야 되고 훨씬 오래 고정해야 되고 더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활을 할지는 반드시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친구도 이제 얘기를 하네요. 골다공증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왜냐면 골다공증이 숨어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 1년 전에 대답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도 필요할 만한 걸 좀 잘 대답을 해주네요. 이제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틀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환자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아주 자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대답을 해주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병원에 오셨을 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걸 여쭤보신다든지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진료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